내란 특검이 지금 수사를 개시를 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특검 차원에서도 사실 이제 강제로 이제 뭐 체포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임을 또 이제 특검으로 넘기는 거 아니냐.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서면 조사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또 조사를 하게 되면 뭐 황제 조사냐 또 이런 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특검과 협의를 해서 뭐 체포영장을 뭐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조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끝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한 윤, 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사실 내란 특검에서 제가 조금 전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내란 혐의 주요 이 종사자죠. 근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내란 혐의 말고도 지금 현재 비화폰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이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졌어요. 볼까요? 1차 소환 통보 6월 5일까지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왔고요. 그러면은 12일까지 오세요 했는데 안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로 19일 어제였었죠. 어제까지 오셔야 됩니다. 19일까지 오셔야 돼요 했는데 불응을 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3차까지 안 나오면 체포영장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사야에 딱 바뀌었죠.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란 특검이랑 체포영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경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 사실 지난번에도 여쭤봤었던 게 그러면 내란 특검 차원에서 체포를 할 것이냐 그 전에 경찰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를 진행할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이번에 추가 기소한 거 보면 특검에서 인신 구속 여부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했으니까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뭐 내란 특검이 지금 수사를 개시를 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특검 차원에서도 사실 이제 강제로 이제 뭐 체포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임을 또 이제 특검으로 넘기는 거 아니냐.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서면 조사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또 조사를 하게 되면 뭐 황제 조사냐 또 이런 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특검과 협의를 해서 뭐 체포영장을 뭐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조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 서로 협의가 되어야만 혹시나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체포영장이 법원 단계에서 또 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뭐 이 수사 동력에 대한 그런 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특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책임을 좀 본인들이 좀 덜 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저런 식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양쪽이 경찰과 특검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든 이 특검 차원에서 이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을 하든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3차 소환 통보까지 갔는데 일단 불응을 한 상태다라는 거. 근데 관련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곧 특검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특검할 때 그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특검 수사를 앞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삼특검 수사 앞두고 윤 주변에 난 떳떳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에 나는 떳떳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는 상당히 떳떳하다. 뭐 수사하려면 해봐. 나는 해도 나올 거 없는데 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 떳떳하다는 게 지금 3개 특검이거든요. 그중에서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네. 그때 이제 최해병이 그때 익사하니까 그때 과실치사 혐의로 그 수사 혐의를 적용한다고 그때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했다. 그래서 격노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특검까지 왔는데 그때 뭐 진상은 윤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이 문재인 대통령 때 장군 승진한 사람이고 난 누군지도 모른다. 나는 이 일을 공평하게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난 떳떳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특검 여기 대해서도 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쉽지 않지 않나 싶어요. 12.3 비상계엄은 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에도 계속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난 떳떳하다고 특검을 받았으면은 벌써 끝나고 정권 교체도 안 되고 지금까지 대통령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게 저렇게 뭐 나는 떳떳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얘기고 진짜 참 무모한 얘기인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네. 3대 특검 중에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나는 떳떳하다라는 얘기가 최상병 특검에 한해서 한 얘기 아니겠느냐. 다른 두 특검에 대해서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교수님. 저 얘기가 말이죠. 억장 무너지는 얘기예요.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뭐가 떳떳하다는 얘기? 아마 그리고 우리 지금 윤 대표님이 굉장히 좀 좋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뭘 지금 떳떳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 뭡니까? 저기 그 해병대원 최상병, 네.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만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발부됐던 거 그때 체포됐던 거 한남동 관저에서 그것도 이 부정한 수사 행위였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발부도 부정했고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윤곽근 여사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나와 있잖아요. 윤곽근 변호사는 요건에 맞지 않은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맥락에서 아마 지금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최상병 특검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다 해봐야 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런 생각을 하니까 지난 12월 3일 계엄을 했겠죠. 그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네. 굉장히 좀 이 윤 대표님보다 좀 더 수위가 높게 비판을 좀 하셨어요. 근데 말씀처럼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는 요건에 맞지 않는 수사다 이미 결론을 내린 뒤에 사실을 왜곡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에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지금 요건에 맞지 않는 수사 아니냐,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수사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법정에 가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의 그런 의견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꼭 저것이 이제 요건에 맞지 않아서 딱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변호사가 판사도 아니고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변호를 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내란죄에 대한 그 수사권에 대한 부분부터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가 없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그 수사를 통해서 게시가 된 그때 당시에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이런 취지에 계속해서 이제 논리를 구성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헌재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심판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방어 논리를 세웠지만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국민의 법상식으로 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일치 파면을 통해서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 주장도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뭐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제 뭐 이런 범죄 구성 요건이 없는 걸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떳떳했다면 진작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뭐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부분이 좀 수치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네. 혐의를 해명을 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더 생각이 됩니다. 네.